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좋은삼성병원 신경외과 뇌혈관 센터에 있는 안버푼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분당서울대병원 뇌혈관센터에서 펠로우를 했습니다. 그때는 수술도 배우고 요즘에 말하는 혈관 내 치료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워낙에 이제 실력 있는 선생님들 밑에서 다른 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만 실력 있는 선생님들 밑에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학에 있지 않고 바로 또 2차 병원, 지금 삼성병원 같은 이런 2차 병원에서 바로 봉직을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2차 병원에서 머리 수술을 한다든지 뇌혈관 내 치료를 하는 사람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시절에 혼자서 개척을 해가면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기가 아주 탄탄하게 저만의 것을 이렇게 오랫동안 만들면서 쌓아온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2007년부터 봉직 생활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뇌혈관 내 치료를 할 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저 녀석이 혼자 나가서 저렇게 저걸 할 수가 있을까? 그 당시에는 그건 당연히 대학에서 해야 되는 치료고 밖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로컬 병원이라는 데서 하던 사람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 분야를 제가 어찌 보면 좀 개척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차 병원에서도 충분히 이런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제가 걸어온 시간이 그런 것들을 증명한 시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제가 2차 병원에만 있고 학회 참석을 그렇게 제가 나가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처음부터 이제 저의 생활을 지켜봐 주셨던 분들은 저를 많이 인정해 주고 계세요. 사실 이런 치료가 워낙에 이제 고난이도의 치료고 민감한 치료다 보니까 이 실력이 없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예요. 남들이 도태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살아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증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세팅, 병원의 시설, 스태프들 이런 것들이 제가 하는 치료를 보고 상당히 많은 병원들이 세팅을 시작을 했고 스태프들을 어떻게 갖추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들 하고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 세월 동안에. 좋은삼성병원 고향이기도 하지만 서울 경기권에서 계속 치료를 하고 의사생활을 하다가 사실 고향에 한번 내려오고 싶었어요. 남 좋은 일만 시킨다? 좀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의사 면허를 따고 나서 한 번도 고향에서 의사생활을 한 적이 없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좋은 의술을 배워가지고 우연히 지방에서 부산에서 올라오신 분들 치료한 적은 있지만 내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 너무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제가 좋은삼성병원을 선택한 이유도 제가 치료를 할 수 있는 장비나 그리고 스태프들, 훌륭하신 신경과 선생님들 계시고 또 재활의학과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 치료는 내과 선생님들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거의 종합예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삼성병원이 제가 만족할 수 있는 그전 스텝이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병원을 선택하게 된 거라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오시는 환자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비교를 한다면 약으로 치료하는과 어떤 외과적인 치료를 주로 하는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뇌졸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물론 신경과 영역에서는 그 영역 나름대로 약물 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저희들도 약물 치료를 하긴 하지만 더 나아가서 혈관 내 치료 아니면 외과적으로 머리를 열기도 하고 주로 저희들은 사실은 침습적인 치료를 많이 선호를 하고 그런 쪽으로 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경과 선생님들 제가 와서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뵀는데 정말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환자를 너무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사실 저희들은 수술이 많고 시술이 많고 이래서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소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출근도 너무 빨리 하시고 환자가 좋지 않으면 퇴근도 늦게 하시면서 그렇게 환자 돌보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상당히 나도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CT만 하면 된다? 사실 근데 MRI라는 검사를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뇌졸중 환자의 이제 진단에 있어서 워낙 중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거의 뭐 결정적인 검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검사입니다. 저 의사가 저 돈 벌려고 우리한테 MRI 찍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들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MRI는 뇌졸중 검사를 어찌 보면 뭐 뇌종양이나 뇌졸중 검사를 하기 위해서 특화된 검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진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검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뇌혈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관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증이 생기거나 뭐 진단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치료할 어떤 질환이 있다든지 그럴 때 혈관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무조건 저희들이 그렇게 검사를 하시라 이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뇌혈관 검사는 하루 입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환자가 하루 시간을 또 내야 되고 검사하고 누워 계시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괴로운 걸 알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권유해서 이렇게 하는 검사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환자의 예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척도로 사용한 것 중에 하나가 응급실에 왔을 때 환자 상태예요. 환자의 상태가 얼마나 나쁘냐, 좋으냐. 물론 상태가 좋았는데 입원해서도 이렇게 급속히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찌 보면 좀 예외적인 경우고 빨리 치료를 시작을 하면 좋은 상태에서 응급실에 왔을 때 재원 기간도 줄어들고 예후가 아주 좋죠. 그렇지 않고 뭐 상태가 아주 나쁜 상태에서 응급실로 오신 경우는 치료 기간도 사실 많이 필요를 하고 재활을 하는 기간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증상이 있으실 때는 빨리 오셔가지고 빨리 진단받으시고 빨리 치료하시는 게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배우 강수현 씨 예를 들고 싶어요. 강수현 씨가 아침 오전에 머리가 극심하게 아파가지고 119를 불렀어요. 주변 사람이 불렀겠죠. 본인이 병원에 가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후에 한 번 더 또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서 쓰러져서 그냥 집에서 급사를 하셨거든요. 그 경우를 이제 저희 신경외과 머리 수술하는 의사들은 그런 히스토리를 딱 들으면 아 저건 뇌동맥류 파열이다 딱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전형적인 히스토리예요. 아마 오전에 출혈이 좀 경미했다고 해야 되나? 뭐 의식도 있고 했으니까 그런 경우에 병원에 갔으면 아마 살았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막연하게 괜찮겠지 이러다가 말겠지 이렇게 하다가 그 극단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시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병원에 가는 게 혈관이 막힌 상황이든 아니면 출혈 상황이든 간에 빨리 가셔서 빨리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 받으시는 게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뇌경색 환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MRI 찍었을 때 아주 경미하게 뇌경색이 보이는 경우에 집으로 굳이 가시겠다. 나는 집에서 약물 치료하시겠다. 저희들은 물론 입원 치료를 권유를 합니다. 아무래도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고집이 완강하신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해서 되도록이면 증상 나빠지면 빨리 병원에 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약물 처방하고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걱정과는 달리 크게 문제 없이 잘 회복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뇌졸중은 혈관이 막힌 뇌경색 그리고 출혈이 생긴 뇌출혈로 나뉩니다. 혈관이 막힌 뇌경색인 경우에는 혈관을 열거나 열어줘야 되는 심각한 상황인 경우에는 저희 신경외과에서 개입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개입하지 않는 경우는 그래도 대부분은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재원 기간도 좀 짧고 재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개입해야 되는 큰 혈관이 막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물론 잘 열어드려서 훨씬 예후 좋게 크게 마비나 이런 증상 없이 퇴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약물 치료하고 재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6개월을 되게 강조를 드리는데 6개월 안에 그 증상이 호전이 없으면 고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6개월 시간에 빨리 우리도 노력을 하지만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좀 노력을 하셔야지 그래도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출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다 수술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출혈이 경미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 하고 마찬가지로 약 쓰면서 이제 재활과 협진 봐서 재활 치료
같이 병행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상당히 천차만별이 되죠.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마비 증상 때문에 누워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시처 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정도 치료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경동맥 내막 절제술은 외과적으로 실제로 피부를 열고 들어가서 혈관을 노출시킨 다음에 협착을 이루고 있는 그런 동맥경화성 물질들을 직접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겁이 나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겁이 많이 나고 외과적인 치료다 보니까 상처 아무는 데 시간도 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혈관 내 스텐트 삽입술 같은 경우에는 사타구니 쪽으로 해서 이제 혈관을 통해서 굵은 관을 넣어서 그 좁아진 부위를 풍선으로 넓혀드리고 그걸 이제 스텐트라는 걸 삽입을 해서 그 부위를 이제 계속 밖으로 밀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유지를 시키는 그런 방법인데 두 개 다 치료 효과는 동일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무래도 피부에 요만큼 상처 내고 하는 치료를 받으실래요? 아니면 이만큼 째고 하는 수술을 받으실래요? 하면 아무래도 시술 쪽으로 선호하시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분당서울대에서 수술도 배우고 혈관 내 스텐트도 다 배웠지만 결국에는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빨리 끝내는 시술, 환자들이 더 선호하는 시술 쪽으로 저도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혈관 내 시술을 더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요. 혈관 내 시술 말씀드린 대로 팀하고의 협동만 잘 되면 한 15분에서 20분 내에 금세 끝내드릴 수 있는 그런 시술이라서 저도 환자분들한테는 혈관 내 스텐트 시술 더 많이 권유하는 편입니다. 경동맥 내막 절제술은 이 혈관이 위에가 좁아져 있는 경우에 너무 거기에 칼슘 침착이나 이런 게 딱딱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풍선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지 않는 경우에 수술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결찰술은 내막 절제술 비교랑 좀 비슷한 말의 반복일 것 같은데요. 머리를 열고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동맥류가 있는 부분을 집게로 이제 물어서 동맥류를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머리를 열고 하는 그 과정, 현미경을 보면서 상처가 아무는 데까지는 아무래도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병원에서 재원하시는 기간이 아무래도 길 수밖에 없습니다. 코이색전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혈관을 통해서 시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원 기간이 아무래도 시술하고 나서 그렇게 오랜 기간 병원에 재원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신 마취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취 이후에 체력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원하시면 다음날 퇴원시켜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퇴원시키지는 않고 대부분 한 2-3일 정도 경과 관찰하고 크게 문제 없으면 퇴원하시라. 아무래도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강점이 많죠. 그리고 치료 효과도 마찬가지로 두 개 다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50대 50인 것 같아요. 수술하고 코일색전술하고 반반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서구 쪽에서는 코일이 거의 대세고 수술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세는 코일색전술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술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수술보다 훨씬 짧고요. 그리고 회복하는 시간도 워낙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짧기 때문에 좋은 치료인 것 같아요. 재활 치료의 목적은 제가 재활학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환자분이나 보호자나 그리고 의사들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무리 상태가 나빠도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재활 치료의 목적이에요. 재활 치료를 사실 조기에 빨리 할수록 그 환자는 출발점이 빠르기 때문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입원한 병원에 재활과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도 좋은 일이고 그 병원에 있어서 상당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재활 치료는 6개월 안에 결과가 판가름 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기 재활 치료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처음에 입원했을 때 어떤 급성기 약물 치료를 하든 외과적인 치료를 하든지 간에 재활학과 협진을 빨리 해서 조기 재활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상당한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좋은삼성병원에는 재활학과 선생님이 계시고 그리고 재활치료실도 제가 둘러봤는데 상당히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경험도 많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치료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 정말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저한테 약을 드시는 분들도 꼭 질문하시는 게 건강기능식품 먹어도 됩니까? 운동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냥 제일 쉬운 길을 가르쳐 드리는 것 같아요. 약 드세요. 사실 저도 약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50대 초중반인데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음식을 조절하면, 운동을 하면 이게 약을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근데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조절한다든지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이러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약을 먹어요. 도대체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 봤더니 약을 먹으니까 전혀 제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혈압이 그냥 뚝 정상으로 떨어지고 혈당도 조절이 되고 콜레스테롤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하잖아요. 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데 약값이 비싼 것도 아니에요. 몇 달치를 사도 1, 2만 원 밖에 안 해요. 내가 이걸 꾸준히 먹을 수 있다면 약을 먹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구나. 왜 내가 이 방법을 두고 이렇게 멀리 돌아서 건강기능식품 먹는다고 그 많은 돈을 쓰면서 시간을 낭비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체득한 경험이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도 사실은 다 본인들도 알고 계세요. 건강기능식품 먹는 데 비용이 부담이 되고 운동하면 이제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오래 걸으면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쑤시고 그래요. 그래서 오래 걷지도 못해요. 걷고 싶어도. 음식을 저희같이 이제 직장인 생활하는 사람들 병원 식당 내려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나만 따로 도시락 싸와서 이렇게 먹는다든지 나만 유기농을 먹는다든지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뇌졸중 예방할 수 있는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은 처방에 따라서 약을 잘 드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진료 원칙과 철학이라 제 나이에 벌써 철학을 논할 나이는 아닌 것 같고요. 진료 원칙은 저는 사실은 환자분들하고 잘 타협 안 하려고 그래요. 담배 피면서 아스피린 먹어야 돼요. 혈압약 먹어야 돼요. 술 한두 잔은 괜찮지 않아요? 입원에 계시면서 커피 한두 잔은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병원에 계실 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집으로 가시면 완전히 풀어져 버려요. 그런 거죠. 그걸 확대 해석해서 야, 선생님이 술 한 잔, 한두 잔은 괜찮다고 했어. 커피 한두 잔은 괜찮다고 했어. 거기서부터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단호해요. 하지 마시라는 하지 마세요. 젊은 저도 젊었을 때부터 술, 담배 끊고 그래도 몸이 아파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설명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다른 철학은 없고 환자한테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저는 설명하는 게 제 치료 방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신경외과 의사로서 말씀드린다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두통 그런 게 있으면 바로 병원 가셔야 돼요. 갑자기 말이 좀 어눌하다, 한쪽으로 좀 힘이 빠지는 것 같다, 특히나 팔다리가 힘이 빠지는 것 같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그냥 병원 가시는 게, 빨리 진단받으시는 게 응급실에 왔을 때 컨디션이 좋고 그리고 증상 발생해서 얼마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은 예후가 좋아요. 집에 거의 다 걸어가시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병원의 역할이 상당히 요즘에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에 비해서 사람들도 이제 인식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2차 병원에도 실력 있는 의사들이 많고 대학병원급의 뇌졸중 볼 수 있는 스태프들이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대학병원만 너무 선호하지 마시고 2차 병원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삼성병원의 스태프들이나 어떤 시설은 절대 대학병원에 밀리지 않으니까 믿고 찾아와 주시면 저희들이 정성껏 치료해 드릴 약속드립니다.